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진짜 엄청 화가 많이 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가족과 함께 비 내리는 영동고속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레인 앞으로 들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3차로에서 물살을 가르며 주행하던 차량이 미끄러진 건데요. 순식간에 사고가 나 가족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뭐야? 제가 와서 박았어. 고속도로야. 아니야, 빼지 마. 고속도로에서 입장상 큰일 나. 그렇죠. 차가 안 나가. 네, 그렇습니다. 저럴 때 차를 빨리 빼야죠. 차를 그대로 놔두면 뒤에서 오는 차에 2차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죠. 네, 더 네, 위험하죠. 현장 보조는 나중입니다. 일단 차부터 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차량이 많이 망가져서 갓길로 이동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차도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도 500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요. 다들 안전벨트 매가지고 크게 다치신 분은 없고요. 그런데 상대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사고 가해자. 상대방이요? 네. 네, 상대방이랑요. 그 얘기를 나눠볼 새도 없이 그냥 도주해 버렸어요. 도망갔다고요? 어허, 차가 서로 부딪혔는데요? 모르고 갔을 리는 없는데요. 제 차가 움직일 수 없어서 계속 1차선에 정지해 있었고 가버리네요. 그 차는 그 사고는 났지만 차가 움직이니까 갓길 쪽으로 갔어요. 도망칠 거라고는 예상도 전혀 못했거든요. 아이고. 너무 괘씸하고요. 좀 짜증이 많이 나네요. 뺑소니가 아니었으면 저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를 끝나게 됩니다. 형사처벌 안 받아요. 근데 뺑소니 했어요. 뺑소니 처벌이 무겁습니다. 범죄죠.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0만 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고요. 의뢰인 가족이 집으로 향하던 길입니다. 저녁 7시 깜깜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허! 사고 날 그 당시에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수력이 커가지고 에어백 터지면서 동시에 아버니까요 깨졌고요. 이 사고로 수리비만 2,700만 원이나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의뢰인과 중학생인 딸은 흉골골절, 각 6주 진단을 받았고요. 네, 많이 다치셨네요. 근데 상대편은 왜 거꾸로 달려왔다고 하던가요?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들어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꺾었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고 현장 다시 보시죠. 살짝 커브길이죠.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죠.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다 보면은 원심력에서 튕겨나갈 수 있잖아요. 속도를 줄여서 완만하게 진행해왔더라면 설령 고양이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굳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도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비록 고양이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편의 100% 잘못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그러네요. 의뢰인의 출근길 영상인데요.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갑자기 인도 쪽에서 차 뒤쪽에서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 뒤쪽 인도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자전거 나오는 걸 못 봤고 자전거도 역시 차가 오는 걸 못 봤다네요. 많이 안 다쳤어야 될 텐데요. 넘어지면서 자기 딴에는 이제 그걸 더 다치는 걸 막으려고 왼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이쪽 쇄골 그쪽이 좀 금이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가 제가 봐서는 감이 안 잡히니까 이럴 땐 내 잘못을 한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맞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자전거가 거꾸로 왔죠? 네, 자전거 역주행입니다. 또 자전거가 잘 보이지 않게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자전거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자전거 70, 자동차 잘못 한 30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람하고에 대한 인사사고다 보니까는 비율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치료비나 그건 우선 보험회사에서 지불이 되는 거니까 우선 제 차는 그냥 자차로 해서 차 수리는 끝났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1%만 잘못이 있어도 치료비는 다 대준다 이런 얘기가 있죠. 상대편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다 대준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망가진 거요.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 운전자한테 70% 달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차만 조금 다쳤잖아요. 차만 망가지고 상대편은 자전거 망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자동차 망가진 것을 내 차에 자차로 처리한 거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고요. 그 차가 많지는 않았고요. 1차로를 이제 시속 한 100km 이상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제 아토즈가 보이는데 아토즈가 코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았고요.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는 상당히 더 빠르죠. 네, 네. 과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의뢰인도 사고 났네요. 허허, 의뢰인은 왜 사고가 난 건가요? 그런데 제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잘 봤는데 이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 미끄럽다 보니까 뒤쪽에 제 차는 이제 180도 회전하고 아하, 사고 차량이 1차로로 튕겨져 올까봐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진 거군요. 회사에서도 무조건 뭐 주도보고 100%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고 유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저만 다 그것을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만약에 그쪽 차가 튕겨져서 내가 그 차를 부딪히거나 또는 그 차를 피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이 있죠. 하지만 그쪽 차가 튕겨지진 않았어요. 저 차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인과관계가 무한정 연장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아쉽게도 상대편의 책임 묻기는 어렵고 나 혼자 책임으로 돌아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입니다. 유턴하려는 차들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직진을 하려는데요. 아이고. 어허, 새 차인데. 15일 된 차인데 사고가 나니까 진짜 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이번 사고로 휠, 사이드미러, 범퍼 등이 파손돼서 수리비가 2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저런. 처음 보험사 쪽에서는 7대 3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후방 영상을 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방 영상을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의뢰인 차량의 후방 영상을 보니 네, 저기 보이죠? 네, 트럭이 3차로에서부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과실 비율이 좀 달라졌나요? 그걸 확인하고 그때서야 이제 9대 1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9대 1도 사실상 억울하죠. 15일밖에 안 된 차를. 상대편의 보험사에서는 유턴 차로에서 직진하려 했기 때문에 그게 10%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자, 사고 영상 다시 보시죠. 유턴 표시는 돼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적색 신호 시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는 유턴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차선이 연결이 돼 있죠. 유턴은 그러네요. 여기서 해라. 예. 만약에 저희가 직진할 수 없다는 표시가 돼 있으면 노면 표지에 보면 직선 그려놓고 X 돼 있는 거 그런 거 가끔 보시죠? 예. 거기서는 직진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예. 직진 금지된 곳이 아니에요. 저 앞쪽에도 차들이 계속 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직진할 수 있는 곳에 직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선이 뒤에서 연결돼 갑자기 들어왔고요. 저건 못 피하죠. 제가 볼 때는 100대 0일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어허, 새 차인데. 제가 후미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해자인 줄 알고 이제 뭐 서로 별말이 없었어요. 의뢰인이 가해자인 줄 알았다는 사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얼핏 봐서는 정말 뒤에서 들이받은 후방 추돌 사고 같네요.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차로로 주행 중이었는데 1차선 뒤쪽에서 갑자기 저를 추월하면서 칼치기로 들어와가지고 그랬군요. 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왔다고요? 네, 그럼 부딪히기 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고는 급정거까지 했는데요. 사고 난 뒤에 급하게 상대편이 들어오네요. 뭐라고 네. 그러던가요? 상대방이 계속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에게 과실이 주어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번 사고는 상대편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사고가 난 건데요. 일단 내 앞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차가 바로 쓴 거죠. 뒤에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예상도 못했죠.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저 사고. 100대 0으로 보여지는 사고입니다. 오, 오히려.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의뢰인 차량의 후방 영상입니다. 뒤쪽에 차량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네요. 상대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동하니까 의뢰인도 발끈해서 경적을 울립니다. 그리고는 피해가는가 싶다가 의뢰인도 상대편 차량 앞으로 이런 끼어들어서 거안 시위를 좋아요. 하네요. 에이, 그냥 가시지.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밟아주고 그리고 그냥 쭉 갑니다. 쭉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대편 차량이 화가 났는지 다시 의뢰인 차량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러고는
점점 속도를 줄이더니 차를 세우네요. 차를 운동성이 세워서 대단하네요. 의뢰인에게 다가옵니다. 왜요? 혀를 쓰는데요. 근데 왜 폭력 쓰냐고? 근데 왜 때리세요? 아니 상대편 운전자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디 가요? 기다리시라고요. 경찰 부른다고요. 상대편 운전자 그냥 가버리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은 상처가 없는데 주먹으로 맞아서 여기 턱을 맞았어요. 턱을 맞았어요. 지금도 여기 보면은 살짝 멍이 아직 안 빠졌는데 턱을 맞고 그다음에 이제 목을 졸라갖고 여기도 보면은 목이 아직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네, 3주 진단을 받고 입원할 정도였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그러면서 폭행하고 그때가 100에서 110km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차로는 앞차보다 내가 좀 빨리 가야 될 때, 앞차가 좀 느릴 때, 그때 추월차로죠. 하지만 뒷차도 너무 이렇게 바짝 붙으면 그럼 앞차가 진짜 겁나잖아요. 솔직히 지금 합의 볼 의향도 없고 그냥 처벌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받는지 그 정도로 알고 싶어요. 이 영상 어디서 본 듯한데요. 지난 8월 달에 중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그 사건, 오중추돌 사고,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 사망했던 그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때 교통방해죄,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고 또 죽고 그랬으니까 교통방해 치사상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번 사고도 만약에 꼼꼼한 밤에 뒤에서 오던 차가 빵빵 2차 사고가 났었다고 그러면 앞차 운전자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2차 사고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교통방해 그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또 사람을 때렸잖아요.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다치게 했어요. 상해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이번 사건 빨리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합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